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줬는데 그걸 꼭 지켜서 다음엔 종살하지 말아라 하는 게 누가 제일 좋아하는 궁금하면 이승만 박사가 평생 이걸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이 양반이 청년 시절에 한정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면 왕들이 너무 개판쳤거든. 왕이 하나야. 거기 모든 사람 종입니다. 그때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독립정신의 책을 써요. 독립정신. 근데 우리나라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나라인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내가 똑똑해도 소용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종이면 나도 종이야. 우리 아버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야. 그래서 이 신분제도를 깨지 않으면 이 나라가 안 되겠다 하고 머리를 탁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은 비율로 얘기하면 1000명 중에 1명. 나머지 1000명은 999명은 종이야. 여러분 조상들이 양반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뭐 박사학위도 따고 그러셨는데 이 양반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 한 명이 위대한 거예요. 나는 이승만 박사는 영적인 지도자고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집을 질 때 반석을 잘 놔야 돼요. 주주도를 잘 놓는데 이 어르신이 바위에다가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미국의 링컨 대통령 역시 훌륭하다. 저는 링컨보다 한 10배 정도 훌륭하지 않겠는가. 아멘. 왜? 이유가 있습니다. 링컨이 대단히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왜? 미국의 옛날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아프리카에서 사와요. 100불, 1000불 사다가 동물처럼 사육했습니다. 도망가면도 묶어놓고 자르고 뭐 혼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노예를 갖다가 이 남쪽 지방에서는 뭘 쓰자? 요거는 노예를 쓰자. 물건으로 보자 하는 팀이 하나 있고 북쪽에서는 쟤도 인간이다. 이거 풀어주자. 해가지고 전쟁이 생긴 게 남북전쟁이에요. 신분이 곧 알고 있는데 이승만 박사는 그것보다 한 수 위입니다. 왜? 신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승만 박사는 1948년에 나라를 세운 다음에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요. 농지개혁법. 5천년 동안 땅이 없었어요. 땅이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공업도 발전하기 전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50% 이상을 갖다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노인이 그 양반이 모습이 100명이면은 100명 거 수입의 반을 내가 갖는 거예요. 이거는 뭐 논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 논한다 그러잖아요. 고스톱 치다 보면 논한다 그러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1000명이면 1000명의 인건비 반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벌은다고 1년에 하게 되면은 좀 깎아가지고 1000만 원씩 나한테 갖다 바쳐야 돼. 10명이 바치면 1억이죠. 100명 바치면 뭐 10억이 되는 거야. 1000명이면 100억이 들어와. 쉽게 말해서. 야, 그러면서 그 사람 계속 주인은 지주는 뭘 하느냐? 나중에 회초리로 노인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안 오게 되면 또 징벌을 하고 밤에는 뭐냐? 기생집 가서 노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첩도 없고. 이런 제도를 한 칼이 없어버린 사람이 이승만 박사예요. 아멘.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써가지고 처음에 대지주가 있어요. 김성수라는 사람. 알지요? 동아일보 세우신 김성수 최고 지주입니다. 1000만 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 우리 조선을 계약하자. 1000만 표니까 다 먹어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그때 농지 상한법을 써서 9000평까지는 소유를 하게 만들어. 그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유상몰수를 해요. 유상몰수는 뭐냐? 돈을 주는 거야. 100%는 못 줘. 채권으로 주기도 하고 유상몰수하고 유상분배를 하는데 공식이 있어요. 이 100을 갖다 생산한다. 쌀 100가마를 생산하게 되면은 30가마 갖다가 내라게야. 응?
정부에 30가마를 내게 되면 5년은 150가마만 너 가져라게. 소득이 땅값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생산량. 그런데 이 박사님은 야, 그 5년도 너무 보치하지 않겠노? 그래가지고 3년으로 감해줬다는 소리 있어요. 그거 제가 더 연구하고 알려드릴 텐데,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노예랑 마찬가지야, 쌍놈은. 노예 제도가 말만 자유시민인데 뭘 합니까? 먹고 살 게 없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니까 5천 년 동안 그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이룬 겁니다. 최초로 자기 땅을 가진 거예요. 500년 동안 지주들이 황희정승도 그 훌륭한 어진 정승도 노예가 300몇 명이 있었대. 다 노예를 부려먹은 거야. 쇠빠지게. 그 노예만 부려먹은 거 아니에요. 노예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의 딸이 예쁘면 자기 처부를 데려와요. 그거 이유 없어요. 주인 거니까. 그 법이 위배도 안 돼. 그런 엉터리 나라를 갖다가 이승만 박사께서는 그거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 합법적으로 합니다. 법을 갖다 만들어요. 농지개혁법. 이 법을 만드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도 지주야. 먹물 먹은 사람,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는데 국회의원은 소수야. 농민 총연맹을 만들어요. 그 조직을 시켜가지고 농민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승만 지주하고 국회의원이 한 패배.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농민 이렇게 잘 유도해가지고 농민의 그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걸 통과시킵니다. 아주 죽기 살기로 아주 극단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 아니면 나라가 안 된다 해가지고 반강제를 해버려요. 이것이 2006년에 세계 그 경제발전연구소에서 하는데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농지에게 땅을 준 거. 땅을 주고 뭐 신분을 갖다가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박사가 그걸 해가지고 박헌영이가 김일성이한테 보고를 했어요. 당신 내려오기만 하게 되면은 내가 꽃 이겨가지고 농민 봉기를 해가지고 엎어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이 동조합니까? 안 하지. 공산당 선동이 안 넘어간 게 이걸 안 했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넘어갔지. 이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지주한테 또 땅을 빼들었어요. 빼들고 또 죽였어. 근데 그 땅을 누가 가져느냐? 농민들은 안 줘. 국가가 가져. 집단 농장. 지금에서 우리는 3년, 5년 해봐, 우리가 쌀 100가마를 만든다면 50가마, 30%하면 30가마를 갖다 5년 하게 되면 150가마 내면 자기 땅이 됐잖아요. 그것도 2년을 갖다 감지해줬어. 그런데 이 부분, 내가 100가마를 만드는데, 딱 100석을 만드는데 50가마를 내. 근데 70년간 하면 얼마 돼요? 3,500이 되나? 내고도 자기 땅이 아니야. 70년 동안. 나라 땅이지. 아주 악랄해요. 그 당시에 공산당은 얼마나 공산당 우리는 굉장히 부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이걸 만들 때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말을 못해요. 이 농지개혁 하나만 하더라도 이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최초로 땅을 가지고 나중에 농지개혁사 쓰신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조사를 한번 했대. 이 사람들이 농지 받은 사람들의 여론조사 다 해봤더니 하루는 아버지가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냐 했더니 자기 땅에서 비가 오니까 비 맞고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내 땅이 적서지니까 내 농토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비 맞고 왜 안 들어와? 야, 이렇게 우리 가뭄에 담비가 내리듯이 이 축복된 땅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양반이 이거 싫어합니다. 죽기 전에 한 발짝도 못 걸을 때, 야, 난 내 땅에 한번 밟아보고 죽겠다. 사손들이 부축해가지고 몇 시간을 거는 거예요, 자기 땅을. 막 크지도 않겠지요. 한번 몇천 평 되겠지. 그걸 갖다가 밟아보고 죽는 게 그 소원이. 평생 우리의 노예 신분을 갖다 풀어주신 분이 이승만 박사라. 난 링컨보다 훌륭하다 그래. 링컨은 신분제도만 바꿨어. 우리는 신분제도도 바꾸고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는가 하게 되면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한 몇 명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왔지만 이런 기반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새 원자력 팔아먹는다 그러잖아요. 1952년도에
연자력 연구소를 한국에 만들어요. 씨를 심어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쁠 때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어. 요런 천적 어디 있습니까? 이승만 벌써 교육을 시키고, 그 당시 또 똑똑한 사람들은 유학을 보내요. 국비로. 해외를 못 나갈 때 미국, 뭐 독일 이런 데 유학을 보내는데 장학생은 국비 장학생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유수한 과학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승만 박사 얘기는 일일이 다 말을 못하지만 내가 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하느냐. 이거 다 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이 세계를 지어놨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에서 뭐야? 떠돌이, 유랑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아요? 독일에도 죽었지. 러시아에서도 죽었고 프랑스에도 많이 죽었어요. 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박해 받았어요.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지 압니까? 2000년 동안 내오는 사상이 시오니즘, 여호와 사상으로 나라가 섰는데 이걸 남자가 했으면 안 돼.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애들 가르치는 거야. 이게 내려온 겁니다. 할머니의 어머니의 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국적을 줬는가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남자야. 남자인데 미국에 데려오잖아요. 이스라엘 국적 안 줬어요. 여자가. 내가 이스라엘 여자야. 독일 남자 데려오든가 아시아 남자 데려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국적 줬어요. 왜? 이스라엘은 어머니의 나라예요. 어머니의 신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가 이걸 알려주고 해가지고 이 나라의 기반을 세우는 겁니다. 그 제일 그래도 우리가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 영어로 mother, 넘버 1이야. father는 랭킹 12도 못 들어가요. 20이 저 밖으로 나가.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가 봐. 돈 벌기 바빠가지고 자기하고 친밀감이 없는데 어머니 말은 들어. 어떤 놈은 아버지하고 맞서는 놈 많아요. 생각이 틀리다고. 그래 어머니 말은 다 들어. 그래서 어머니가 딸에게, 아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옛날 얘기 전해주듯이 전승할 때 신앙도 전승이 되고, 우리 역사를 살았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이번에 10월 3일 날, 10월 1일 날 다 봤는데 10월 1일도 광화문 가봤고 10월 3일도 가서 했는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광화문 한복판에 참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복음성가 광화문을 떠들어야 돼요. 찬송가 부르고 사도신경 부르고 이게 이 씨가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했더니 3.1운동 때 기독교인이 1.5%도 안 될 때예요. 그때 독립 그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17명이 나왔어요. 그 기독교가 나라를 갖다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 던져서 나가는 종교가 기독교고, 그 당시 기독교가 신흥종교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어. 인쇄를 못해. 천도교가 제일 부자예요. 천도교 돈 4천원을 빌려다가 군자금을 쓴 거예요. 독립운동할 때. 그 씨가 쭉 내려온 거예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그러나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광화문 바닥에 찬송이 넘쳐 흘러도 이상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같이 외워도 이상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도 헌금 마가니 가면 돈 10,000원 내요. 왜? 저거 마이크 내고 뭐 하면 돈 들어갈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 헌금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기 때문에. 10월 3일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또 10월 9일 날 또 모여. 저도 우리 고등학교 날짜 공부도 좀 치고 뭐 홍보도 하고 해서 한 7, 80명 모아서 한 군데 모아놓고 우리 집회를 했는데, 10월 9일 날 하는데 관건이 뭔가, 이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 현무5라고 있어요. 현무5. 현무라고 미사일인데 이게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5,000km 날아가요. 5,000km. 그래서 이것은 뭘 암시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북만 컨트롤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북이 덤벼들게 되면 중국이 뛰어들잖아요. 그것도 견제하려고 미사일을 개발해 놓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세. 그래서 그 미사일이 괴물 미사일이야. 현무5가 아니고. 사실은 또 개발 중에 있어요. 현무6. 이건 더 겁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개발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북놈들이 그때 B-29로 하도 폭탄을 맡아보니까 땅굴을 다 팠어. 빵카 밑에 그거 1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깨버려요. 엄청난 무기 우리가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나도 사실은 왜 그걸 아는가 하게 되면은 나도 이제 알듯이 장교했는데 옛날에 6.25 때 탱크 밀려서나 탱크 장교 지원해서 갔어요. 저 포를 잘 쏩니다. 포를 하도 잘 쏴가지고 분란대항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우리 소대 데리고 나가서 포 하나 잘 쏴야지 전쟁이 이길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현무5, 미사일, 뭐 K2, 우리 옛날엔 제가 쓸 때는 M48 전차 그 2차 대전 때 미군이 쓰던 걸 썼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외국에 팔아. 그것도 팔지. 또 뭘 파는 줄 알아요? 비행기도 팔아요. T-50, F-50, KF-21. 그걸 또 못 파는가 하게 되면은 미군이 하도 저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군함을 못 만들어. 한국이 만들면 5분지 가격, 5분지 2가격이 만들어요. 군함도 만들어 팔아버릴 뿐이. 그 미국 해군 장관이 왔어. 장관이. 현대 해양조선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군함 구축함을 보더니 놀란 거야. 성능도 좋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 우리 무조건 상임사국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B5.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국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좌파들이 까불어서 그렇지 이것도 지나갑니다. 곧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할머니들은 기도하고 자손들에게 이승만 박사도 알려주고 물론 하나님이 일본어로 약도부터 배웠으니까 천국 가는 거 일본어로 하고 이승만 박사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시리즈를 또 할 거예요. 농지 개혁만 한 것도 하나 정책이지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승만 박사 아주 천재. 하나만 해도 힘든 걸 갖다가 산하생전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고 못해. 그 한 사람이 동시 다역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쭉 했는데 농지 개혁하는 일 하나만 해도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하느냐 우리나라 그 국군들 양성하는 거 이런 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할 때 여기까지만 해도 다음 시리즈에 다음 연결해서 조금씩만 해서